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30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10월 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9월 11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임진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임진이 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임수일간이 되겠고, 임수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유월의 임수,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일간. 오늘 일간은 임이라고 하는 일간이 되겠습니다. 임이라고 하는 천간, 10개의 천간 중에서 9번째 천간이 되겠고요. 목화 토금수라고 하는 오행으로 보게 되면 임은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오행, 즉 임수라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수는 임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일 또 공부하게 될 개수라고 하는 것도 같이 있습니다. 같은 물의 기운을 나타내고요. 물이라고 하는 것, 수의 기운은 냉기를 뜻합니다. 냉기라고 하는 것은 얼음이 얼 정도의 살을 에이고 뼈가 시릴 정도의 그런 차가운 기운을 냉기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수라고 하는 것을 임수와 개수로 나눴다라고 하는 것은,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음양으로 봤을 때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양수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개수라고 하는 것은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수, 그래서 음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 같은 개념으로 볼 수가 있죠. 서로 상대되고 서로 대조적이긴 하지만, 서로 상대되고 대조되어 있다고 해서 서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 서로 보완하고 보충해주는 관계.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이 있어야 양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음이라고 하는 것 또한 양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두움이 있기 때문에 밝음이 존재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어두움이라고 하는 것은 밝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선이라고 하는 것은 악이 있어야 선이 있는 것이고, 악은 선이 있어야 또 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음은 양을 돋보이게 하는 것이고, 양은 다시 음을 돋보이게 한다라고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임수라고 하는 것, 양의 기운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음에 비해서 큰 개념이죠. 그 다음에 양이라고 하는 것은 깊고 얕다라고 봤을 때, 음은 얕은 개념이라고 하면 양은 깊은 개념이고, 넓고 좁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봤을 때 음은 좁은 것이고 양은 넓은 것이죠. 그래서 양수인 임수는 넓고 깊고 그 다음에 많은 양의 수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양수인 임수는 작은 물이 아니라 굉장히 큰 개념의 물이라고 해서 대해수라고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해수라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의미하기도 하죠. 그 다음에 강이라든가 호수, 강호수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임수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강호수, 바다 같은 개념이다라고 하면, 음수인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로수로 많이 비유를 합니다. 우로수, 작은 냇물 같은 걸로 볼 수가 있겠고요. 냇물, 그 다음에 우물 같은 것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정화수 같은 개념으로도 볼 수가 있겠고, 옹달샘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임수, 개수, 음수, 양수의 차이가 있는데, 임수의 특징은 뭐냐면, 신왕하면 작은 물이 아닌 큰 물이 왕해지게 되면 충분하는 성질을 나타낸다. 충분지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이 충분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많아지게 되면 강호수가 범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막아야지 되죠. 물이 범람하지 않도록 통제를 해야 됩니다. 지금 일본 같은 경우 흰남노라든가 여러 가지 태풍이 일본을 지금 강타해서, 우리나라도 지금 남쪽에 포항제철 쪽에 난리가 났었고, 그것 또한 물이 많아지게 되면 물을 범람하는데 그 제방을 못했기 때문에 물이 범람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수는 작은 냇물이 아니고 큰 바다가 넘쳐버리면, 그 만주가 되면 강물이 바다 쪽으로 빠져나가지 못함으로 인해서 물이 범람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임수는 왕했을 때 범람하지 않도록 무토로서 제방하는 것을 가장 중요시 여기게 되고요. 임수가 무토를 쓸 때는 항상 병화를 같이 아울러서 쓰는 것이 필요하다. 무토로서는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는 무토를 도와주면서 조후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쓰게 되는 것이고요. 임수 같은 경우에 내일 공부하겠지만,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해도 물이 넘칠 우려는 없습니다. 작은 냇물이 넘쳐봤자죠. 밥그릇에 있는 물이 넘쳐봤자 뭐 그냥 걸레로 닦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개수는 왕해도 이렇게 임수처럼 충분한 성질
또는 물이 범람하고자 하는 그런 성질은 없기 때문에 개수는 무토라든가 기토 같은 토를 쓰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토, 기토가 많아지게 되면 토는 수를 극하게 되는데, 임수라고 하는 것은 무토로 제방을 할 수 있지만은 개수는 무토를 보게 되면 수가 토에 의해서 매몰이 되는 것이고요. 기토를 보게 되면 개수는 탁수, 물이 탁해지기 때문에 개수로서의 용도가 없다. 개수의 핵심은 뭐에 있다? 청징함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징함. 맑골청, 맑을징, 청징함인데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음용수와 같이 맑고 깨끗한 것이 바로 개수이기 때문에 개수는 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요. 오로지 신금, 금 중에서도 신금으로서 음의 공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한다. 금 중에서도 경금보다는 신금이 좀 더 맑고 깨끗한 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맑은 금으로 생해줘야 물도 맑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수는 사시사철 신금으로서 생조해 주는 것을 좋아하고 무토기토가 많아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다. 임수 같은 경우에는 왕해지면 무토를 쓴다고 했는데, 만약에 기토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무토는 임수를 능히 제방할 힘이 있지만 기토는 니사라 그래요. 물기가 있는 작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강호수를 갖다가 작은 모래로 막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오히려 임수만 탁하게 만드는 것이니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가죠? 기토탁임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임수는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깔끔하게 제방이 되는데, 기토로서는 제방이 안 되면서 오히려 물만 탁하게 만드는 것이니 차라리 임수가 왕한데 무토가 없으면 기토를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간목으로서 그냥 설기순세하는 것이 오히려 필요한 것이지, 안 되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든다. 기토는 절대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임수가 왕할 때 무토를 쓰는 사람은 아싸라고, 성격도 쾌활하고 뭔가 일을 성취할 수 있는 지구력과 어떤 뚝심이라든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임수가 왕한테 기토를 쓴다? 불가능에 도전하는, 좀 허황되고 정신세가 좀 맑지 못한 그런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무조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사주 국세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래도 임수가 왕할 때 기토를 쓰느냐 무토를 쓰느냐는 엄청난 큰 차이가 있다 정도 기억해 두시고요.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 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이 되죠. 6월이라고 하는 계절에 임수가 태어났는데, 6월은 일단 절기를 먼저 보게 되면 이 백로죠. 백로와 추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자, 백로라고 하는 것 뭐죠? 백로는 월이 바뀌는 기준입니다. 신월에서 유월로 이렇게 바뀌려고 하면 백로 절입이 되어야지만 바뀌는 것이고, 추분은 나름대로 이제 추분점이 되면서부터 이제 한기가 좀 더 발생하고 날의 기운이 좀 더 차가워진다라고 하는 개념으로서, 또는 24절기 농사 짓는 어떤 기점으로서의 어떤 용도, 그런 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월이 바뀌는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6월은 백로가 조금 더 의미를 두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6월은 더불어서 신월, 그 다음에 6월 술월과 더불어서 가을이 됩니다. 가을, 신월은 초추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6월은 중추라고 하고, 그 다음에 술월은 모추라고 해서 3개월이 가을이 되죠. 계절은 3개월씩 들어갑니다. 그래서 4계절이니까 3, 4, 12, 12달이 되는데, 따지고 보면 해자, 추걸, 겨울, 인묘, 진월, 봄, 그 다음에 사, 오, 미월, 여름, 신유술월, 가을이 되겠습니다. 해자, 추월은 수가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요. 인묘, 진월은 목이 왕한 계절이 될 것이고, 사, 오, 미월은 화가 왕한 계절. 지금 이 신유술월은 금왕절, 금이 왕한 계절로서 신월은 금의 임관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관지, 그 다음에 6월은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6월이고, 술월은 금의 쇠지가 되면서 이때는 토왕절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금이 왕한 계절은 신월과 그 다음에 6월이 되는 것이고, 신월과 6월이 똑같이 금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조금 차이가 있는 점은, 신월은 그 지장간이 뭐가 있다? 무토가 있고요. 임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거 다 외우셨죠? 임수, 경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다음에 6월은 그 지장간이 경금과 신금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금과 신금이죠. 그래서 이렇게 되게 되면 뭐냐? 얘가 초기, 그 다음에 임수가 중기, 경금이
본기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경금이 초기, 본기가 신금이 되죠. 신금은 무토가 들어가 있고 장생된 임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가지가 모두 금이 왕한 계절이라 하더라도 맑고 깨끗함을 놓고 봤을 때는 신월의 금보다는 6월의 금이 더 맑고 깨끗하다. 신월의 금은 경금이 본기가 되고 6월의 금은 신금이 본기가 되면서 이 신월은 무토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약간은 탁한 금이 되지만 6월은 순수한 토기가 없는 그런 순수한 금만 있기 때문에 12달 중에서 가장 금이 맑고 깨끗할 때가 바로 6월이 됩니다. 그래서 어저께 공부했던 신금과 마찬가지로 일간이 신금, 그 다음에 지금처럼 임수, 내일, 계수가 이렇게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가장 금이 왕할 때 뭐를 좋아한다? 금백, 수, 청함을 좋아한다. 금백, 수, 금수, 쌍청이죠. 금수, 쌍청함을 희한다, 좋아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금수, 쌍청이라고 하는 것은, 금백수청이라고 하는 뜻은 금도, 수도 맑고 깨끗해서 티가 없이 너무너무 아름답게 되어 있는 것을 금백수청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금백수청이 되기 위해선 하나의 전제 조건, 뭘 보면 되지 않는다? 토를 봐서는 절대 되지 않는다. 토라고 하는 것은 수를 극해서 수를 탁하게 만들고요. 또 토라고 하는 것은 금을 생하게 되는데, 금을 생해서 금이 왕해지는 것은 뭐 좋을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금을 더럽게 오금시켜 버리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금, 임수, 계수가 6월에 태어나서 금백수청을 하기 위해서는 절대 보지 말아야 될 것, 천간으로 무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 토가 있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데, 만약에 토가 잠깐 조금 있는 것 정도는,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하면 그래도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지만, 천간으로 무기토, 지지로 진술, 충미, 토 등이 잠난해져 있으면 결코 뭘 할 수 없다, 금백수청을 논할 수 없다, 이렇게 보시고요. 또 6월에 임수가 태어났죠. 임수도 당연히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금백수청을 논하게 되는데, 또 마찬가지로 무토, 기토, 진수충미토를 보는 것을 꺼려 합니다. 근데 또 임수는 양수이면서 대해수이기 때문에 6월에 임수라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이라든가 또는 해수 등의 뿌리를 두게 되면 임수의 본연의 특징, 충분해서 범람하고자 하는 특징을 드러내기 때문에 6월에 임수라 하더라도 지지로 신금, 해수 등을 봐서 임수가 왕해지게 되면 이때는 금백수청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무토로서 임수를 제방하고 병화로서 무토를 생조해주면서 조후해야 되는 원한의 국세로 가야 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수가 6월에 태어나기 때문에 무토, 기토를 보지 않고요. 그냥 단지 금수가 왕해지게 되니 병화로서 잠시 조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이때는 간목으로서 병화를 갖다가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되겠죠. 절대 토는 봐서는 안 된다. 토가 한 점 정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간목이 있으면 토를 제거시켜주면 이거는 병중득약이라고 하죠. 병중득약. 왜냐하면 만약에 토가 있으면은 임수가 탁해지는 것이 병이 된다라고 하면 그 탁함을 제거시키는 것이 간목이죠. 그러면 약을 얻었다라고 해서 병중득약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6월의 임수, 금백수청을 희한다. 병화, 간목으로서 배합하면 아주 깔끔한 사주국세가 되는 것인데, 지지로 신금, 해수를 보게 되면 원한적인 임수치용법, 용심치용법으로 해서 무토, 병화를 쓴다. 이 정도 기억을 해두시면은 뭐 특별히 어려울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명식과 생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명식, 임수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일단 일간 특징, 원령의 특징이 알았으면 격국이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일간의 특징 알았죠? 원령의 특징 알았죠?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8글자가 어떻게 배속되어 있는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보는 것이 격국을 보는 것인데, 자, 임수라고 하는 거 양수가 될 것이고요. 월지에 있는 이 유금이라고 하는 것은 음금이 됩니다. 지지로 신금은 양금인 것이고요. 지지로 유금은 음금인 것인데, 양대 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 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생하죠. 금생수 하는 것이니, 원령에 있는 금이 일간 수를 생한다. 일간 입장에서는 금이 나를 생하는 것이죠. 나를 생한다, 생아자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아자는
친으로 인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인성. 그래서 그 금은 임수를 제기해주는 인성인데, 인성도 다시 정인과 어떤 것 편인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죠.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으면 정인이 되는 것이고, 편인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인성과의 관계가 양대양 또는 음대음으로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그건 편인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음금이 양수를 생하는 관계가 되죠. 그러면 이거는 정인이 되고 정인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6월은 신월은 금의 장생처, 6월은 금의 목욕지가 되니 수의 기운이 약하지 않죠. 인성도 왕합니다. 그래서 금 일간도 왕하고 인성도 세력이 있다. 모왕 자쇠간이죠. 모왕자상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임수가 신월에 태어났을 때는 임수가 신에 통근하고 왕금이 생하고 임수가 장생처에 있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는 뭐예요? 임수는 물이 범람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월의 임수 설명할 때 제가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원대라고 했지만, 6월은 금 순상 금이고요. 임수 자체가 원령 자체에 뭘 할 수 없습니까? 통근할 수가 없기 때문에 임수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래서 범람의 우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고요. 또 6월의 금이 깨끗하기 때문에 6월의 임수는 금백수정을 희한다 해서 무토를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병화 간목을 치용해서 맑고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한데, 지지에서 해수 또는 자수 또는 뭐 신금 같은 거를 봤을 때는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그때는 원안으로 돌아가서 무토를 쓸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일지를 보게 되면 진토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진토. 그래서 월지에 유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일지 진토가 있게 되니 진유합금이 됩니다. 진유합금. 자, 6월에 임수 그렇죠. 금백수정을 해야 되는데, 토를 보게 되면 진유합금 된다 하더라도 탁기가 전혀 없어지는 것은 아니죠. 탁한 기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금백수정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 어려울 것인데, 더해서 기토까지 이렇게 투출되게 되면 이거는 사주가 좀 탁해져 있다. 이 정도 되면 간목으로서 또 토를 갖다가 제거시켜주면 금백수청을 논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 목이라는 것이 연지에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연지에 있는 인목을 가지고 천간에 있는 기토를 좀 제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천간에 있는 기토 또는 무토를 제하려면 천간으로 간목이 있어서 목극도 해야지만 얘를 제거할 수 있으니, 금백수청을 희하는 그러한 시점에 오개티처럼 약간의 탁기가 남아져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악산 갔는데, 천물동 계곡 갔는데 물이 진짜 흙기 하나 없이 깨끗해야 되는데 어느 날 갔더니 약간 뿌연 물이 흐르고 있죠. 그렇다고 금백수청이 아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금백수청 있다라고 보기도 그렇고, 애매한 그런 상태가 지금 요 사주 국세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어. 이 임수는 차라리 물의 양이 많아지게 되면 흙기를 갖다 씻어 내려가는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나쁘지 않지만, 역시나 금백수청을 온전하게 이루기 위해서 기토가 투출된 것은 조금은 옥의 티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것만 제거시켜주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임수가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사주가 조금은 한습해져 있다. 병화로서 조후할 필요도 없지 않아 있는데, 인중의 병화가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인중 병화를 쓸 수는 있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다시 수가 많아지게 되면 조후는 인중 병화만 가지고는 조금 어렵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생시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자시를 보도록 하죠. 경자시. 자, 경자시가 이렇게 되게 되면 물론 진유합금도 될 수 있지만, 요 자수는 요 진하고 또 합을 합니다. 원래는 신자진 수국을 형성하게 되죠. 이게 완전한 삼합이라고 표현하는데, 삼합 중에서 글자 하나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준삼합이라고 해서 합력을 인정해 주죠. 그래서 신자진 중에 글자 하나가 빠지면 신자도 있을 수가 있겠고, 자진도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신진도 있을 수가 있는데, 본기인 자수가 빠진 신진을 가지고 우리가 합을 인정할 것이냐 말 것이냐 가지고는 여러 사람들이 말들이 많은데, 일단 오늘은 신진은 아니니까 얘를 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신자 수국 또는 자진 수국 중에 오늘은 자진 있죠. 이거 합력이 없지 않아 있어서 준삼합이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경금이 6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어. 6월에 경금이 투출되어 있다 해서 편인격이 아니라 정인격에 금이 많아지게 되고, 자진 수국해서 수도왕해지니, 이거는 편인격은 정인격이지만 금수가 많아서 금수왕
양한 사주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임수가 이렇게 왕해지게 되면 임수의 본연에 왕했을 때 충분지성이 나타나죠. 물이 범람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원한으로 들어와서 무토로서 제방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무토 없습니다. 진중무토 가지고 제방한다 안 됩니다. 이거 자진 수가 되면 진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쓸 수 없다. 그러면 기토 가지고 제방하냐?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토 제거시켜버리고요. 차라리 임목으로 수의 기운을 발산하고 병화로서 조우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목, 화가 서로 전부 다 약해져 있죠. 그러면 운으로 어디로 가야 된다?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그래서 좋은 것이고요. 금수 운으로 가게 되면 뭐가 부족하다? 조우도 부족하고 특히나 수운 갔을 때 이가는 태양해지는데 그거를 조절할 장치가 없으니 만약에 남자로 태어났는데 이 대운을 지나간다? 애가 너무 왕한데 빵빵하게 왕한데 고집 세고 말을 잘 안 들은 그런 어린 아이가 될 수도 있는 문제가 되겠고요. 신해시는 경자시하고 똑같습니다. 신해시 또한 경자시하고 다를 점이 없죠. 또 해수를 받기 때문에 임수가 해부를 뒀죠. 연지 있는 임수도 진유합금의 생을 받죠. 해부를 뒀습니다. 신금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또 생을 넣죠. 이거 금수가 이것도 많은 거고요. 역시나 마찬가지로 진중에 있는 무토는 불용,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목화를 쓸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역시나 마찬가지로 운은 목화 운으로 가는 것이 길할 것이고 금수운은 다시 왕한 수가 왕해지기 때문에 왕세와 한열의 중화를 모두 잃게 되는 것이니 좋지 못한 그런 생시가 되는 겁니다. 자, 임민시 같은 경우에는 임목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인중병화 병화 두 개죠. 안장되어 있지만 간목으로서 수의 기운을 설할 수 있습니다. 자, 진유합금에서 임수 세 개면 이것도 금수가 많은 것인데 금백수청은 역시나 진토, 기토가 있어서 금백수청 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냥 기토로서 임수를 제방은 어차피 불가능하니 인중에 있는 간목을 가지고 수의 기운을 설하고요. 그 다음에 병화로서 조우한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은 인목입니다. 그러면 연지에 있는 인목이 힘이 좋을까요? 시지에 있는 인목이 힘이 좋을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떤 쪽일까요? 자, 이 시지에 있는 인목이 똑같은 인목이라 하더라도 연에 있는 인목보다는 힘이 더 좋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갑진시 진토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역시나 이제 금백수청은 물 건너 갔다 제 아무리 간목에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 탁기 세 개를 갖다 다 제거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자, 무토로서 제방을 해야 되는데 완벽히 제방도 안 되고 간목으로서 토를 제거해야 되는데 완벽히 제거도 안 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죠. 내가 봤을 때 이렇게 이도 저도 아닌 생시는 결코 만나서는 아니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을사시 같은 경우는 사화를 받습니다. 그죠? 진토 있고요. 진유합금 인수왕하죠. 한습해져 있죠. 그래서 사화를 용신으로 써야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럼 목화운이 좋을까요? 금수운이 좋을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병오시가 되게 되면 일단 화를 얻었습니다. 자, 화라고 하는 것은 다시 또 토로 이렇게 생하게 되니 역시나 금백수청은 물 건너 간 것 같고요. 요 사주 상태에서 화운 가는 것은 제가 봤을 땐 좋지 못합니다. 그죠? 오히려 생시에서 화를 받고 임목까지 있는 상태에서 진유합금한다 하더라도 이거 진유합금은 금이 왕한 것이지 수가 왕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어차피 뿌리 둔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수운으로 가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한 그런 국세가 된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여명으로 태어났을 때 이 무신 대우는 인신상충되기 때문에 이때 좋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무신시 이렇게 되게 되면 역시나 마찬가지로 신금까지 얻었죠. 진유합금에 신금 얻었습니다. 임수 어떤 수? 그렇죠. 왕수로서 물이 범람할 우려가 역시나 있고요. 다행히 무토가 투출되어 있어서 임수를 제방하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만은 사주가 한습해서 조우하는 것은 조금 조우는 부족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인중병화로 조우할 수 있습니다만은 좀 화기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화운 가게 되면은 무토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은 좋을 것이나 수운 갔을 때는 사주가 너무 한습해지는 단점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대우는 어느 방향으로 가야 좋을지 그것도 여러분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금요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